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시각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좀 이 시각 증시상황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16% 상승하면서 3,011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또 코스닥은 반대로 0.49% 하락하면서 1,00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또 어떤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분석을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분 바로 화상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상현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주 같습니다. 좀 상승하는 게 어제였는데 바로 또 하루 만에 또 하락 전환을 하고 그랬죠. 오늘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장을 좀 마무리해 보겠는데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두 개 다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두 개 다 올랐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1포인트 오른 3,006.41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869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개인이 1,682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도 519억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통신, 운수, 창고, 그다음에 섬유의복, 화학 등이 상승을 했고 음식료품, 기계, 증권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안쪽도 보시면은 그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전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소폭 상승했는데 전 거래보다 4.34포인트 오른 1,007.86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이 570억 원, 외국인이 102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521억 원 규모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내린 1,183.9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자, 10위권 안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어제 상한가 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최근에는 거의 하루에 6개씩 나오긴 했는데, 어제는 3개 종목이 상한가를 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이 휴센텍입니다. 99년 1월 20일에 설립이 됐고, 합병을 통해서 2018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합병 신주를 추가 상장을 했습니다. 피합병 작업인인 주식회사 EDT는 유도무기 및 항공전자 관련 제어 장치 부품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친 거는 포스코가 수산화 리튬 상용화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에 이보다 앞선 국내 양산을 앞두고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아르헨티나 옹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그 염수 리튬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을 상용화 생산하는 투자 사업을 이사에 승인받았다고 밝혔고요. 총 투자비는 약 9,500억 원 수준이며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2단계 증설 투자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도 역시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주력하는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보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의존도가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센텍은 지난달 관계사 리튬플러스가 순도 99.99%의 수산화 리튬 개발에 성공해서 국내 최소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역시 전기차 이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년부터 제2공장 신설과 본격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연 생산의 목표치는 22년 3,600톤, 23년 4만 톤이고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어제 그래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JLK가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이제 거리두기가 새로 이제 됐는데, 혹시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서 의료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뇌암 분야 솔루션을 개발했고,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자회사를 통한 치료제 개발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및 유전체 분석 등 신규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의료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한가로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JLK의 의료 인공지능 산업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컴퓨터 단층 촬영이죠. CT나 엑스레이 등 의료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원격 의료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지금 어제는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코이즈가 역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LCD 부품인 백라이트 유닛, 핵심 소재인 광합 필름의 코팅과 도강 필름 및 보호 필름 제조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매출이 광합 코팅이 거의 85% 정도, 내부 매출, 코팅 원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어제 상한가를 친 거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대량 생산 추진 소식에 이게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즈가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이전받은 나노 산화 금속물 생성 기술을 적용해서 2차 전지 양극화 소재 대량 생성 기술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2차 전지 양극재 첨가제인 산화 알루미늄은 현재까지 소수의 글로벌 제조사만이 공급하고 있어서 국산화가 시급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한가로 오늘 역시 지금 상한가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4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갈 것 같은 기업이라서 지켜보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FED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죠. 내년에 최소 3차례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그 미국 중앙연방준비제도에서 최근 40년간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진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먼이라고 얘기하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한 건데, 연준은 그 15일, 현지 시간 15일에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 회의를 마친 뒤에 성명을 내고, 그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거고, 지금 매달 150달러 이상인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300억 달러로 늘려서 빠르게 자산을 매입하고 시장에 돈을 좀 푸는 돈을 회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특히 이번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는 계속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25년까지, 지금 내년에는 최소 3차례, 그 다음 25년까지 총 8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다른 뉴스는 영국도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이 뉴스가 이제 인상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이 지금 오미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죠. 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이제 물가 상승이나 등등 이제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도 지금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그 16일 현지 시간으로 16일로 기준금리를 0.25%로 0.15% 그 포인트 이제 인상했습니다. 그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이날 정례에서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지금 그 위원 9명 중 8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한 거죠. 예.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충격에 대응해서 작년 3월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서 0.75에서 0.25, 그 다시 0.1로 인하를 했는데, 이 0.1%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영국도 역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코로나에 이어서 그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로 캘리포터만을 풀었었는데, 영국도 이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의견입니다. 자, 어제 연말까지 거리두기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내년 1월 2일까지인데, 자, 다음 달 2일까지 정부가 뉴스니까 18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16일간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 만에 멈춰서게 된 거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수도권의 등교도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교육부가 그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서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그 대학교, 그 다음에 관면학급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이는 게, 단순히 거리두기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시간에 도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학교를 가는 것들이 막아지게 되면은 당시 온라인 쪽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연령층, 지금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저연령층이 집에 있게 되면은 그 등교를 제한을 받게 되면 역시 학원, 그리고 학원도 역시 백신 패스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케어 부분 이것들이 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리두기 플러스 또 이 부분에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역시 보시는 주식들도 이쪽에 관련된 주식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뉴스를 하는 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배터리 업계가 흑연 대란이 좀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뉴스와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 제한을 받으면서 결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것들은 계속해서 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 1위를 차지하는 주요한 이제 재료인 흑연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한국의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 16일에 로이터 통신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의 그 CATL 여기가 주문 증가에 따라 맞춰서 흑연 및 핵심 성분 공급 확보하기 위해서 필사적이라는 소식 등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뉴스가 지금 크게 세 개가 나왔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그 거리두기에 이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등교 제한, 그리고 그 배터리 부분, 전기차가 주가에서 중요한 그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부분, 역시 원자재에 대한 공급 보조, 이 부분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관련 업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 업종은 많지만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고 익숙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트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일단 첫 번째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1년 2월 22일에 설립이 됐고 2005년 12월 26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종합물리업 회사입니다. 이통판매과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한 회사입니다. 지금 뉴스가 뭐 여러 차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단일 계약으로 업계 최대 금액인 5천억 원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실명을 밝혔습니다. 2010년 해상 운송 사업에 진출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고, 이번 계약의 화주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중국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유럽으로 해상 운송할 예정입니다. 작년이죠. 2020년 폭스바겐에 의해서 이번 계약까지 잇따라 대형 수주로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완성차 해상 운송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고, 그 지난해 폭스바겐 그룹이 현대글로비스에 5년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맡겼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폭스바겐 그룹 내 승용차 브랜드의 그 유럽발 중국 수출 물량 전체를 현대글로비스가 단독으로 운송을 하게 됐죠. 작년부터 이제 5년간 되겠습니다. 현재 그 현대글로비스는 90여 개 선대, 그다음에 80여 개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 자동차 운반선의 특성을 살려서 전 세계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뭐 지금 뉴스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은 흐름은 아닙니다. 평보정을 걷고 있고 매집 단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심 종목으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고, 자, 포스코 케미컬 하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요 산업이 2차전지 소재고 첨단 화학 소재, 산업 기초 소재로 2차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그다음에 탄소 소재, 연료와 제품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국내 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흑연 의존도가 99%인데요. 대중국의 99%인데 포스코 케미컬이 인도 흑연 시장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 준비가 아니고요. 포스코 케미컬이 지난 10일에 전국 포항시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 1단계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이 연 8,000톤 규모고 2024년 종합준공 시 16,000톤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음극재 시장을 위한 인조 흑연은 자회사 CMC텍을 통해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번 1단계 준공에서 2단계가 2023년 11월 말까지 각각 8,000톤 규모의
그 연간 생산 능력을 가진 인조흡연 응급제 생산 설비 구축을 합니다. 그 인조흡연 응급제는 천연 흡연 응급제보다 충전 방전율이 높습니다. 고온에서 가공하는 제조 특성상 배터리가 없는 스웨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고요. 안정성도 높고 입자가 고르게 배치되면서 배터리 수명을 늘리게 돼서 급속 충전도 용이하고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포스코 케미칼 역시 현재 행보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외집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관심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건강하게 다음 한 주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